대내 변동성이 정말 이렇게 큰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이 변동성이 큰 시장 그래도 우리는 그 안에서 잘 갈 종목들 또 중소형주들 발굴 계속해야겠죠. 이준석 한양증권 스몰캡 애널리스트와 함께 중소형주 발굴 오늘 나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리포트들 잘 읽었었는데요. 우선 자동차 섹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도 질문에 앞서서 이 간밤에 나왔던 내용들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새벽에 양립이 안 될 것 같은 두 가지 속보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일부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보도가 파이낸셜 타임즈 통해서 나왔고요. 또 하나는 그 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관세는 그대로 될 것, 면제 없을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만 종합했을 때 자동차에 부과되는 품목관세 25%는 변화가 없겠습니다. 대신에 이미 이제 관세율 25%가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 가운데 이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관세가 중복돼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중복관세 문제는 해소를 해주겠다라는 게 지금 백악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자동차 관련한 관세율 25%는 변화가 없다는 뜻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가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7조 4천억 원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매출은 18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에 이 실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다시 저희 얘기로 돌아가죠. 어쨌든 내달 3일부터 자동차 부품으로 관세가 확대가 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주요 부품 업체들이 이 업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 생산 재편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 업황부터 좀 진단을 해볼까요? 네, 간단하게 업황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면 기존에 이제 25% 관세를 이제 상호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말씀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곧이어 이제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를 하겠다고 일단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상호 관세 부분에서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약간 상호 관세가 격차가 있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인데요. 자, 이틀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중국 상호 관세도 조금 낮출 수 있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좀 시장에 어느 정도 환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이제 상호 관세가 좀 면세될 수 있다 없다는 얘기로 지금 미국 시간의 관련주들도 지금 약간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일단은 확실하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상호 관세가 지금 현재는 유예 상태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유예가 곧 풀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유예가 어떻게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일지 안 좋게 받아들일지 아직은 불확실성이 조금 많이 내포되어 있는 유예 기간 중에 협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유예라는 그 단어 두 가지에 그 단어라는 것에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이라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좋아하지 않잖아요. 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간단하게 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뭐 국내든 그렇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회사든 이제 북미나 거점 지역에 이런 생산 공장을 확보하거나 그런 현지 법인이 북미에 좀 위치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일단은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면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논리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살펴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좀 발간한 종목입니다. 우신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발간하였는데요. 이제 우신 시스템도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인도 등 중국 글로벌 거점 지역에 좀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신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살펴드리자면 이제 그 자동차 차체를 설비하는 자동화 차체 제작 설비 시스템을 지금 거의 구축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배터리 패키징을 자동화 설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는 그 안전벨트를 제작하는 사업 부분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모두 다 한 번쯤 이상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현대기아, 뭐 GM, 포드 등 글로벌 40여 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해서 거의 22년, 3년 됐죠. 그만큼 업력이 오래돼서 기술력 또한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우신 시스템의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차 전지 사업부입니다.
이제 2023년부터 2차 전지 사업부를 시작을 하였는데 불과 작년에 재작년부터 큰 수주를 확보하고 작년에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실적 성장세 유의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연구원님 리포트를 지난주에 사실 읽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은 실적 턴 어라운드에도 반영되지 않는 기업 가치 맞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실적이랑 수주 현황은 어때요, 여기가? 일단 수주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2차 전지 사업부에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떤 기업이 신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이제 신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일어나는 데는 솔직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2023년에 신규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하여 2년 동안 약 4천억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2천억 이상이 반영되면서 원래 2,500억, 2천억에서 2,500억 정도의 매출을 하던 회사가 예. 작년에 5,600억이라는 거의 2배 이상의 성장을 보였거든요. 이런 거는 2차 전지 사업부에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 자, 그렇다면 올해도 2차 전지 수주도 올해 실적이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여전히 4천억 중에 한 1,000억 원 이상의 또 수주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저번에 처음에 사업 부분에서 말씀드렸다 싶은 안전벨트 사업부입니다. 저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저 글로벌 3개 회사가 지금 과점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 개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그런 쉽게 신규 아이템이잖아요. 진입이 어려울 수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벤더로 계속 이어나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신 시스템의 경우 이제 안전벨트 사업부를 오랫동안 지금 계속 영위를 해왔고 예. 작년에도 실제로 1,6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만큼 매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벨트 매출의 좀 상승세도 이제 앞으로 2026년이나 7년에도 이제 완성차 자동차가 생산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이제 안전벨트를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뭐 현대기아나 뭐 GM, 포드에도 앞으로 납품 예정이고요. 자, 이런 흐름세로 봤을 때 안전벨트 사업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사업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올해도 약 5천억 원의 매출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출 성장세는 높아지고 있는데 아까 그 발간하신 제목대로 이 주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면 질문 하나 드려야 되는데 네네네.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걱정거리가 이 회사에 하나 있긴 한 건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이제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매출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예. 이제 투자자들이 약간 좀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게 이 매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질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주 금액은 아직까지 여전히 1,500억 가까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업도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실적으로 봤을 때 약 5천억 원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320억 원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수주가 살짝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올해 당기 순이익만 놓고 보면 약 250에서 270, 80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1,100억 원의 현재 우신 시스템은 1,100억 원의 지금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 PER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한 3배에서 4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2차 전지 사업 부분 그리고 안전벨트 매출의 성장성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PER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 살펴봤을 때 결론적으로 목표 주가 얼마 되고 산정 기준 어떻게 보셨어요? 아,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고 NR 난 레이티드로 좀 제시를 했기 네. 때문에 목표 주가를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게 궁금해서 아, 오신 네. 건데. 여전히 너무나 지금 단기 순이익으로 봤을 때 3배, 4배 수준은 너무나 좀 극심한 저평가가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평가 의견까지 저희가 확인했고요. 저희가 스몰캡 애널리스트라고 하면 전국에 저평가된, 그러니까 산업 망라하고 저평가된 곳들 찾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여쭤볼 거는 이제 자동차 넘어서 뷰티 업종인데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중국의 한양령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해소 기대가 있다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뷰티 업계 쪽에서도 뭔가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쪽 업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아시다시피 뭐 파마 리서치나 대표적으로 이제 파마 리서치, 휴젤 같은 국내 대표 미용 의료기기 업체를 좀 예. 들 수 있는데 작년에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주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한한령 해제라는 기대감도 존재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SNS를 통한 굉장히 좀 홍보 효과도 활발해지고 이제는 국내 피부 의료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기술력은 굉장히 높지만 이제 가격이 저렴해서 이제는 약간 가성비 또한 굉장히 높거든요. 자, 이러한 축으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상승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 예. 이제 과거를 좀 돌이켜 보면 과거에는 뭐 화장품 업체라든지 약간 중국 국가 단일 국가에 좀 수출이 조금 많이 편향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뭐 브라질, 그다음 동남아, 그다음 유럽까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우리 국내 미용 의료기기의 약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제는 K-뷰티라고 해서 이 K-뷰티가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실적 또한 좋은 것 같고 최근에 1분기 이제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1분기 수출 데이터 원래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비수기 기간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호전적으로 데이터가 도출이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올해도 조금 실적을 트래킹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회복세 보이고 있는 뷰티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은 어디로 보셨어요? 네, 뭐 어제 제가 발간한 종목이 있었는데요. 예. 바로 바이오 플러스인데 이게 결론적으로 한 줄로 요약하자면 지금 실적이 담보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HA 필러라는 회사를 기본 주력 사업 부분으로 하고 향후 이제 코스메틱, 그다음 GLP-1 비만 치료제 등 신규 파이프라인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실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작년 상반기는 솔직히 실적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이제 과거에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바이오 플러스는 필러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근데 잘 만듦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사 브랜드로 이제 수출하는 것이 아닌 이제 ODM, OEM 업체로 이제 간접 수출을 통해서 이제 약간 그런 비중이 높다 보니 예. 이제 수익성도 안 좋고 좀 매출 확장성에서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는 이런 유통 구조 관련해서 개편이 좀 많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일 수 있었는데 그런 효과가 이제 3분기부터 조금 나타나더니 이제 4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4분기에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고요. 자, 이러한 흐름도 올해 좀 지속될 것이라고 좀 판단되는 이런 바이오 플러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사실은 이것도 리포트 읽어봤었거든요. 그때 네네네. 상승 여력 20% 넘는다라고 보셨고 목표 주가 9,500원으로 보시는데 네네네. 지금 실적이랑 수출이 그동안에 좀 안 좋았다가 이제 기저 효과 때문에 좀 많이 좋을 것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뭐 수주를 좀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예. 이제 맞습니다. 이제 4분기 그런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1분기도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좀 의문을 좀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1분기도 이제 수출 데이터를 확인한 것도 그렇고 이제 IR 담당자와 이제 정확하게 수치는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IR 담당자의 이제 뉘앙스로 봤을 때 1분기 역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호전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작년 4분기 단일 분기만 봤을 때 이제 매출이 290억 원에 영업이익 134억, 무려 영업이익률이 44%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네. 자, 이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 약 189억 원이었는데 이보다 100억 원 가량 많은 수치거든요. 역대 최대 실적을 이제 계속해서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제 작년에 4분기는 굉장히 좀 너무 좋아서 1분기에는 살짝 소폭 하락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저 효과로 인해 작년 1분기 대비는 거의 2배 이상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성장세가 앞으로 이제 작년에 이러한 이유는 이제 바이오 플러스 필러에 대한 기술력도 있겠지만 작년에 상반기에 이루어진 좀 유통 구조 개편 그런 게 좀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9,500원으로 책정을 하셨다. 이것까지 확인을 하고요.
네, 지금까지 이준석 한양증권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